즐거운 크리스마스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의외의 소식입니다. 사실 피츠버그에 입단했던 이 덕수고등학교 전국구 에이스 심준석 선수 기억하실 겁니다. 사실 이 친구가 미국을 가네 마네 KBO를 오네 마네 참 말이 많았던 친구인데 진짜 어마무시했던 선수인데 미국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연건들이 도전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추세고 또 트렌드라 사실 그게 조금 아쉬웠는데 심준석 선수가 그래서 저는 되게 잘 되길 바랬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실패했다는 게 아닙니다. 방출을 당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군 문제를 해결하고 KBO 리그를 도전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가 라는 얘기가 그리고 예상이 많았는데 예상외로 다시 매치와 마이너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에 워낙 우리나라에서 이 어린 선수들, 좋은 선수들에 대한 대우, 또 조금만 잘하면 솔직히 말해서 스타 대접, 금전적 보상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메이저리그, 그러니까 미국에 넘어가서 계약하는 게 엄청난 영광이고 또 우리나라에서 그만큼 대우가 안 됐기 때문에 입신양명의 진짜 최고봉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꾸로 저는 심중석 선수처럼 저 어린 친구가 대단히 도전적인 결단을 내린 거에 박수를 쳤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저는 조금 더 아직 나이가 어리니까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복귀를 하려면 우리나라에 그 이상한 규약이 있잖아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혹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리그를 안 뛰고 해외 리그를 뛰면 우리나라 복귀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잖아요. 이상한 규약이 하나 있잖아요. 2년인가요? 그걸 감안해서라도 아직은 나이가 너무 어리니까 저렇게 도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아직은 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후회 안 되게끔 최선을 다해서 한번 도전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심준석 늘 파이팅이고 지켜볼 거고 멀리서만 응원할 겁니다. 심준석 선수 파이팅입니다. 다음, 오늘 한화 얘기를 좀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내년에 이제 한화 성적에 대해서 매우 궁금해하시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폰세하고 와이즈가 떠났기 때문에 과연 그 막강했던 투수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느냐. 근데 사실 저는 폰세 와이즈가 해놓은 업적 결과가 너무 엄청났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숫자를 또 기대한다라는 건 물론 뚜껑 열어봐야 알지만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은 합니다. 저도. 근데 반대로 폰세 와이즈가 있다고 해서 또 우승을 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그리고 외국인 타자는 단기적인 정말 말 그대로 있을 때 전력이지 예측할 수 없는 전력입니다. 그래서 진짜 강팀은 국내 선수들이 강한 팀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자, 근데 오늘 저는 한화의 가장 오래된 수건이자 약점인 외야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구단 분석 프로그램을 10년 넘게 지금 14년째 매년 하고 있는데 그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한화편에서는 매년 공통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도 한화의 외야의 약함을, 심지어 25시즌 프리뷰에서도 한화 외야가 약하다. 아마 26시즌 프리뷰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지금 한화가 내세울 수 있는 외야수, 국내 외야수 문현빈. 근데 안타깝게도 문현빈 선수는 전문 외야수가 아니었고 올해 비로소 완전히 외야로 전업을 했습니다. 근데 한화에서 내놓을 수 있는 국내 외야수가 1번이 문현빈입니다. 두 번째, 손아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지금 없습니다. 그리고 손아섭 선수는 있어도 이제 수비를 많이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수비가 원래 또 강했던 선수도 아니죠. 세 번째, 페라자는 아시겠지만 공격력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화끈합니다. 근데 역시 수비에서 모자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 마땅한 중견수가 누구야? 이게 한화의 가장 오래된 숙제이자 수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화는 외야 전체가 좀 약해요. 근데 외야가 중심을 잡으려면 일단 센터가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뭘 준비했느냐?
그럼 과연 25시즌 한화의 주전 중견수는 누구였느냐?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없었어요. 왜? 그때그때 달랐으니까. 주전이 그때그때 다르다는 건 그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플로리얼이 63경기, 리베라또가 58경기, 이원석이 36경기. 이게 25시즌 중견수 출전 현황입니다. 그 얘기는 뭐야 이거? 외국인이 부진하면 여긴 중견수가 없었네. 그러면 국내 선수로는 이원석 선수가 그나마 36경기로 가장 많이 뛰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작년에는 외국인이 주전 중견수였는데 문현빈 안 되고 페라자 중견수 안 되면 이원석이네. 올해를 기준으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예상을. 그래서 저는 항상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 한화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외야 트레이드를 그것도 센터를 볼 수 있는 트레이드를 진짜 빡세게 했었어야 됩니다. 아니면 최원준이라도 데리고 왔었어야 돼요. 돈 싸움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려운 숙제입니다. 한화가. 그래서 이제 루키 오재원 선수를 뽑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뭔가 김경문 감독님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뭔가 하나 찍혀갖고 좋은 쪽으로 과감하게 집어넣어 놓고 그 친구의 가능성을 보면서 참아낼 것이냐, 아니면 결단을 내려서 뭔가 돈질을 해서 현질을 해서 중견수로 데리고 오던가, 아니면 바꾸든가. 우승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강한 부분은 강한 대로 유지를 하고 약한 부분을 강하게끔 만드는 게 우승할 수 있는 당연한 길입니다. 그 얘기는 뭐겠어요? 약한 부분을 손대지 못하면 계속 그 부분이 발목 잡는 거예요. 하나는 10년째 외야가 너무 약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놓고 보면 문현빈을 컨버전 시켜갖고 성공시켰잖아요. 또 해야죠. 트레이드가 안 되고 외부 FA 영입이 없으면 또 시도해야죠. 또 시도해서 뭔가 레벨업을 시키든가 이원석을, 아니면 루키 오재원 선수한테 기회를 빡 줘갖고 그 친구가 빵빵 차고 나가든가 해야죠. 그래서 저는 한화는 다른 포지션 필요 없어요. 외야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충분히 매년 최상위권에서 놀 수 있는 팀이거든요. 당분간은. 그래서 저는 한화는 26시즌에도 결국은 외야다. 자, 연이어서 이 친구가 메이저리그 경험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최고가 155km예요. 최고 구속입니다. 평균 149. 뭐 이 정도면 훌륭합니다. 선발로서. 지금 23년에 메이저리그 2경기, 24시즌에 3경기, 25시즌에 3경기 메이저에서. 근데 그렇게 메이저 경력이 많지는 않아요. 메이저 통산 8경기. 근데 마이너리그 트리플 A에서 62경기고 4승 18패. 근데 생각보다 기록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제가 좀 의외였어요. 그러면 이제 야, 마이너리그 계약이 모든 걸 다 대변하지 않잖아. 빙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얘 기록이 너무 안 좋은데? 근데 이 기록 가지고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폰세는 일본에서 폭망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잘 던졌나? 그러니까 너무 기록이 안 좋아서 이 친구에 대한 어떤 평가를 박하게 할 필요는 아직은 없다. 지금 그립 보니까 체인지업 그립이네요. 그래서 일단은 하나는 외국인 투수로 오웬 화이트, 그 다음에 이 친구 에르난데스, 그리고 에르난데스하고 페라자, 이 세 명으로 완료가 됐습니다. 일본인 아시아 쿼터 빼고요. 그러면 이제 에르난데스와 이 오웬 화이트가 과연 폰세와 와이즈의 그런 스토프를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근데 저는 그 두 선수가 해놓은 업적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그의 버금가는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는 건 사실은 그거는 한화에서뿐만 아니라 리그 전체로도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에르난데스도 그렇고 오웬 화이트도 그렇고 분명히 기본은 할 거다. 외국인 선발 투수 기본은 12, 13승이에요. 기본이. 근데 이제 보세요. 12, 13승에도 하나 팬 여러분들은 성에 안 찰 거예요. 분명히 그러실 겁니다. 근데 제가 또 그래서 내년에 이 얘기를 무지하게 할 거예요. 여러분, 모든 투수들을 폰세와 와이즈를 중심으로 기준으로 잡으면 야구 못 보세요, 여러분. 제가 아마 이 얘기를 내년에 제가 미리 예언하는 거예요. 아마 밥 먹듯이 할 겁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기본은 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기본적으로 외국인 투수가 기본만 해줘도 되는 팀이에요. 다른 국내 투수들 선발이 됐든 불펜이 됐든 워낙 좋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하나는 요번에 그 데리고 온 외국인 일본인 투수 그 친구도
상당히 퀄리티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선발은 저는 뭐 폰세하고 와이즈 같다고 해갖고 걱정 안 합니다. 저. 왕해청, 예. 왕해청 그 친구도 선발로 충분히 가능한 친구이기 때문에 아마 5선발로 던질 거예요. 자세한 소식은 이제 구단 분석 때 선수들의 디테일을 다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번엔 기아입니다. 기아도 진짜 정말 기아 팬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어요. 사실 외국인 구성이 내일 딱 재계약 하나 해놓고 그 다음 뒤에 소식이 없었잖아요. 그게 도대체 기아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랬는데 오늘 우르르 발표했습니다. 일단 올러 재계약. 그래서 내일 올러의 원투펀치가 내년에도 갑니다. 그 다음 외국인 카스트로 타자입니다. 그 다음 호주의 국가대표 출신 데일로 유격수를 보기 위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아도 내일과 올러, 그 다음에 외국인 타자 카스트로, 그 다음 아시아 쿼터 데일로. 그래서 유일하게 25시즌에는 어쨌든 외국인 타자 용타 2명이 키움이었는데 26시즌에는 아시아 쿼터지만 외국인 타자 2명은 기아만 기용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 카스트로는 내야와 외야를 다 멀티로 쓸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카스트로입니다. 위즈덤이 2할 3푼대에 홈런 35개 이렇게 비스꾸무리하게 치고 계약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홈런만 뻥뻥뻥뻥 치고 타율이 확 떨어지면 뭐 중용은 하겠으나 그렇게 썩 우리나라 야구에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걸 보여줬습니다. 물론 기아가 부상 없이 선수들이 전부 주전들이 무리 없이 뛰었다면 2할 3푼 4리에 뭐 홈런 35개 이러면 다시 재계약을 해볼 수 있는 여지라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아도 막상 우승 전력에서 조금은 현실적으로 최영우도 떠나고 박찬호 선수도 떠나고 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외국인 타자가 어느 정도 에버리지를 올려줘야 되는 팀이기 때문에 홈런만 많이 친다고 그리고 타율은 떨어진다고 이걸 용납할 수 있는 팀의 구성은 저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카스트로 같은 경우에는 위즈덤보다 확률이 조금 더 높기를 바라고 데리고 왔죠. 장타력은 좀 떨어질지라도. 그렇게 당연히 해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일과 올러는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던질 수 있는 능력치들이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별 걱정은 안 합니다. 다만 올러 선수도 부상이 있어서 한 달가량을 25시즌에 공백이 있었고 내일도 시즌 막판에 조금 안 좋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조금 좀 관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고 이 친구가 이제 카스트로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데일 그래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잘해도 고민 못하면 못하는 대로 고민일 겁니다. 기아가 어려운 선택을 했어요. 과연 그 선택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까워요. 함덕주 선수 얘기인데요. 팬들에게 먹튀라고 욕먹으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나 보더라고요. 근데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뭐라 그랬냐면 함덕주 선수는 부상을 안고 한국 시리즈를 던졌다. 완전히 팔꿈치가 붙지 않은 상태에서 뼈가 그때 코칭 스태프과 구단 프런트 모두 부상 상태를 알았지만 숨기고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통합 우승에 기여를 했다. 그게 23시즌이었습니다. 이번 우승 때 말고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됐기 때문에 옵션이 많은 FA 계약 조건을 받아들이고 FA 계약을 했다라는 거죠. 저는 함덕주 선수를 데리고 오겠다고 결정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그 당시에 엄청나게 이 트레이드가 됐을 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번 FA 계약 말고. 왜냐하면 함덕주를 풀었다라는 건 함덕주의 팔 상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두산은 알고 있었고 그리고 두산에서의 말년도 상당히 안 좋았죠. 경기도 못 뛰었고 구속도 안 나왔고 그리고 두산이야말로 좌투수의 기근으로 너무너무 고생했던 팀인데 함덕주를 풀었다? 그건 뭔가 있다는 얘기다. 아니나 다를까 첫 시즌에 아예 뛰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팬 여러분들은 함덕주 선수가 미우실 거예요. 우리 LG 팬 여러분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함덕주 선수를 옹호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 트레이드 자체가 무리였다라는 걸 오히려 더 말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전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왼손 투수인데 왼손 타자에 대한 강점이 아니라 오히려 역스프릿이니까
우리가 필요한 건 왼손 불펜이었는데.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좀 꼬인 거죠. 오늘 마지막 소식은 이겁니다. 조상우, 김범수, 장성우, 김상수, 손아섭, 강민호. 아직 FA 계약 못한 선수들입니다. 조상우 A등급입니다. 김범수, 김상수 투수 3명. 장성우, 손아섭, 강민호 야수 3명. 다들 노장이죠. 근데 조상우 선수는 분명히 전성기에서 지금 우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구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김범수는 지금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아마 자신감이 확 생겼을 거고, 손아섭은 누가 봐도 떨어지는 지금 상황이고, 김상수 선수는 떨어졌고, 이거 지금 냉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강민호 선수는 본인의 최하위 커리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본인의 능력치를 아직은 보여주고 있는 그 매우 쏠쏠한 포수입니다. 장성우는 워낙 팀에서 가지고 있는 존재감이 큰 선수고. 근데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야, 당신들 계약 못하면 스프링 캠프 못 가면 몸값 후려치기 당하는데 괜찮겠어? 그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인 앤 트레이드를 하려면 일단 조상우 선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인을 기아랑 해요. 조건 맞춰갖고. 뭐 예를 들면 뭐 FA 계약이니까 2년에 뭐 20억이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2년 20억이에요. 계약을 해요. 그리고 나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트레이드 해가는 팀에서 2년 20억 계약을 개런티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요? 트레이드. 조상우를 사인 앤 트레이드로 데려가려면 그 팀은 누군가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지금 조상우 선수가 그렇게 됐어요. 지금 손아섭도 마찬가지. 그러려면 사인을 하고 누군가를 줘야 되잖아요. 손아섭 데려. 그게 싫다는 거죠. 과연 그럴 만한 팀이 있겠냐는 거죠. 냉정하게. 그래서 당신들 스프링 캠프 못 가면 후려치기 당해. 지금 이제 점점 시간은 구단 편이야. 맞죠? 구단 편이죠. 이럴 때는 A등급인 게 또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김상수 선수는 냉정하게 진짜 이제는 완전히 하향세라고 보고, 장성우 선수는 제가 봤을 때 KT 말고는 갈 곳이 없어요. 강민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서로 분명히 니즈는 서로. 근데 뭔가 지금 계약 기간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최영우 선수처럼 나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김범수도 한화에서도 무조건 전 필요한 옵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과연 액수를 저 친구를 얼마를 줘야 되는데, 근데 김범수는 한 이 정도를 원하는 것 같고 하나는 이 정도? 그래서 여기는 좀 차이가 좀 많이 나서 생각보다 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빨리 계약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인데요. 가족들과 함께, 연인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 언제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은 여러분들의 구독입니다. 캐스터아니었습니다. 고맙습니다!